여러 가지 해석이 분분하게 나옵니다. 90조 넘는 걸로 봤는데 생각해보면 이것보다는 좀 하회해서 그렇다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가장 영향력을 준 건 공교롭게도 고점에서 사신 분들한테는 정말 뼈아픈 하락도 맞고, 그리고 아래 밑에서 사신 분들도 굉장히 지금 오늘 마음고생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삼성전자 이민수의 경제토크 이지스탁 이지은 대표님 오셨습니다. 삼성전자가 2분기 실적을 드디어 발표했는데요. 그 내용 좀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글쎄요, 엄청나게 잘 나온 건데 주가는 빠져요. 그죠? 실적 발표하는 날 뭐 세론입니까? 어떻게 된 거니까 실적 얘기 좀 해주세요. 삼전. 네, 일단 삼성전자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습니다. 일단 2분기 잠정 실적에서 연결 기준으로는 매출 171조 원이 나왔고요. 그리고 영업이익 89.4조 원이 나왔는데, 네. 일단 전년 동기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1810%가 폭증을 했고요. 어마무시한 거죠. 이제. 네, 3분기 연속 역대 최대 실적 기록을 계속적으로 갱신을 해 나가고 있는데, 여러 가지 해석이 분분하게 나옵니다. 지금 뭐 스트릿 컨센은 90조 넘는 걸로 봤는데 생각해보면 이것보다는 좀 하회해서 그렇다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이야기, 충당금이 네, 성과급 충당금 빼면 사실은 100조 네, 되는 100조요. 거죠. 네. 근데 충당금을 빼도 원래는 90조 넘었어야 된다. 그러니까 110조도 기대했던 네. 컨센이 있었는데, 어저께 이제 메리츠증권에서 또 그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눈높이가 조금은 밤사이에 높아졌나 봅니다. 일단 스트릿 컨센이 워낙 높았기 때문에 거기를 부합 못했다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삼성전자 실적은 굉장히 잘 나왔다라고는 봐요. 물론 세부 실적이 나오진 않았기 때문에 세부 실적을 시장은 좀 더 보고 분위기가 바뀔 수 있다라고는 생각은 하지만, 일단 가장 영향력을 준 건 공교롭게도 요즘에 하이퍼스케일러들과 그리고 메모리 기업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갈리는 모습들이 나타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반도체 관련돼서는 너무나 가파르게 지금 전 세계적으로 뭐 낸드 기업들, 그리고 MLCC 기업들, 메모리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지속적인 우상향 기조를 이어가다 보니까 이제는 주가가 그동안 성장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반영을 했다. 그래서 오히려 좀 쉬어가야 되거나 매도에 대한, 그러니까 전체 다 매도, 시장 자체를 매도로 보는 건 아니지만 업황 자체는 좋지만 너무나 가파른 시세에 조정 흐름이 좀 당분간은 나와줘야 된다라는 발언들이 나오면서 오히려 하이퍼스케일러들이 더 많이 빠진 부분들, 더 매력적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외사 쪽이 좀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공교롭게도 실적 발표 전후로 해서 이런 스토리의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시장이 세론으로 좀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오늘 좀 과하기는 하지만 네. 일단 세론으로 좀 작용을 하지 않았나. 그만큼 많이 단기적으로 올라왔던 만큼 세론으로 작용을 했는데,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냉정하게 생각을 해봤을 때는 지금 차익 실현의 욕구가 그 어느 때보다 또 높아진 시기 같아요. 왜냐하면 방금 말씀드렸던 외사 쪽의 이야기, 거기다 8%, 10%씩 빠지다 보니까 지금 그동안 가격이 좋으셨던 분들도 일부는 비중을 좀 줄여볼까라는 생각이 드실 만한 그런 구간이라서 이런 매도에 대한 압력은 있지만, 장기적으로 그들이 어떤 포지션에 대한 대응 변화는 다르게 했지만 장기적인 플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냐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결국 실적은 잘 나왔는데 여전히 이 실적에 대한 부분들 3분기, 4분기 때는 더 성장할 수 있다라고는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게 포인트일 것 같고요. 3분기 실적은 잘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것만 가지고 우리가 세론으로 작용은 되지만 오히려 기회적인 측면으로 삼아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정도로 숫자는 잘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반도체에 겨울이 온다고 보고서를 써서 큰 파장이 있었던 때 모건 스탠리가 또 반도체도 이제 네. 조정이 온다, 마침 그런 보고서를 내놓은 겁니다. 네. 책임도 안 져요. 질러놓고 아니면 또 좋다고 그러고, 그죠? 네, 지난번에도 그랬어요. 그리고 겨울 온다 했다가 바로 그러니까요. 봄이 온다 또 하면서. 네, 그러니까 그래놓고 뭐 외국계는 뭐 야 니네 지난번에 그렇게 얘기했잖아. 그럼 뭐 담당자 바뀌었어. 뭐 이렇게 얘기하거나, 그죠? 뭐 그때하고는 또 뭐 상황이 달라 이러면서 이게 뭐 절대 신뢰할 수 있는 건 이제 아닌 거고요. 기본적으로는 뭐 실적이 여전히 좋으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어쨌든 간에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그럼 피크아웃이냐 아니냐. 1분기에도 사실 그랬거든요. 야, 피크아웃 아닌가? 봤는데
2분기 괜찮을 것 같아요. 그죠? 실적 좋았잖아요. 네. 이제 사실 3분기를 보는 거죠. 그죠? 그쵸. 3분기를 보면 이게 피크아웃인가? 근데 지금 시장의 전망들은 적어도 올해 3, 4분기까지는 증의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 백그라운드가 결국은 LTA, 장기 공급 그쵸. 계약 그런 네. 거죠. 네.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장기 공급 계약에 대한 모멘텀은 사그라들지 않았고 그러니까 고점에서 사신 분들한테는 정말 뼈아픈 하락도 맞고 그리고 아래 밑에서 사신 분들도 내 수익금이 줄어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지금 오늘 마음고생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저도 보는 입장에서 상당히 이 하락에 대한 부분들이 힘들긴 하지만 또 시장에 어떻게 보면 지금 LTA라던가 이런 모멘텀이 여전히 견조한 가운데 만약에 빅테크들이 매력적이다. 하이퍼스케일러들이 매력적이다 한다면 그들이 이제 7월 말부터 실적 발표에 들어갑니다. 8일, 9일 이렇게 해서 실적 발표에 들어가는데 그들이 만약에 캐펙스 투자를 늘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앞으로 시장은 그럼 그들이 캐펙스 투자하는 과정 속에서 돈을 집행하게 될 것이고 그 돈을 집행하는 그 효과를 누가 보느냐라고 한다면 다시 반도체 쪽으로 고개를 돌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그때까지는 좀 부담이 됐던 가격에 대한 일부 조정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LTA라는 그 장기 공급 계약 체결이 하방 지지는 만들어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LTA 그리고 여전히 철저한 판매자 우위 시장은 변함이 없다라는 거. 지금 주가가 흔들리니까 이 시장 자체가 지금 다 까먹게 돼요. 우리가 10% 하락하면 네. LTA도 기억 안 나고요. 공급자 그렇죠. 우위 시장도 사실 맞아요. 기억이 안 나요. 근데 기억을 해보면 이 시나리오가 바뀐 게 있을까? 근데 이 시나리오는 맞아요. 바뀐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주가가 뭐 한 2, 3% 빠지면 조정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겠는데 삼성전자 하이닉스 하루에 뭐 10%씩 네. 그죠? 오르내리면 와 불안하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다른 게 안 보이는 거죠. 네. 그래서 내 수익 어디 갔어? 네. 그죠? 이렇게 쪼그라들었어. 네, 혹은 손실 났어. 그러니까 우리가 당황하면 여러 판단이 안 되잖아요. 맞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지금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장기 공급 계약이나 그죠? 반도체 가격이나 3분기 전망이나 꺾인 게 없습니다. 네. 그죠? 이럴 때는 그러니까 노트북을 딱 닫고 그죠? 네. 장 끝날 때까지 그냥 장 끝날 때까지 시간을 벌면서 생각을 안 하거나 그죠? 꼼꼼히 따지다 보면 이제 오늘 급락해서 팔고 나면 내일 그런 분석들이 나오거든요. 네. 실적을 보면 아직까지도 글로벌리 제일 싼 기업이 삼성전자 하이닉스다. 네. 한국 시장 PER로 보면 과거 10배인데 이제 이렇게 떨어지면 그죠? 예를 들면 8배다 그죠? 최저치까지 떨어졌다고 그러니까. 하더라고요. 아, 그런가 하면 이제 벌써 같이 올라요. 그죠? 네. 지금은 이제 약간 너무 하나에만 쏠리지 않으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러면 어쨌든 지금 반도체는 그 반도체 중에서는 어느 쪽이 이제 주도를 하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가 HBM만 많이 얘기했습니다만. 네, 일단 한동안 이제 소부장 기업들 안에서 우리가 전공정 관련된 기업들의 분위기가 좋았는데 소부장 그렇죠. 네, 예. 요즘에 분위기가 또 굉장히 위축이 됐어요. 음.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가 참 어렵다라고 느끼실 만한 포인트가 반도체 투톱이 쉬어갈 때는 소부장 기업들이 강했는데 투톱이 많이 빠지니까 더 많이 빠지는 양상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쉬어도 적당히 쉬었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투톱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시장에 자금이 다시 들어온다라고 한다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먼저 움직여줄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소부장 기업들은 요즘에 삼성전자 파운드리 관련돼서 지금 메타랑 엔스로픽과도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중장기적으로 한 50조 정도의 수주 잔고가 쌓이게 된다. 그래서 3분기 또는 4분기엔 흑자 전환 이야기도 나오는데 그래서 오늘 뭐 가온칩스 이런 종목들은 두 자릿수 상승률도 나와주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일단 파운드리 관련돼서 오사트 기업들이라던가 그리고 오사트 기업 또 그 디자인하우스, 가온칩스라든지 AD 테크놀로지라든지 그런 기업들도 지금은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반도체가 자금이 새롭게 들어온다면 투톱 위주로 들어올 가능성은 있지만 소부장 기업들도 지금 투자, 증설, 긴 장기 사이클로 진행이 되는 부분이라고는 하지만 결국에는 가장 먼저 발주가 일어날 것이고 발주를 안 할 수 없는 게 바로 소부장 기업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힘든 구간을 겪지만 한 주도 없으신 분들은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위주로 보시되 소부장 기업들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저는 지금은 어려워도 보유 관점이 맞지 않을까. 대신 실적이 나와주고 그 고객사가 확실한 왜냐하면 소부장 기업들이 100기업이 넘더라고요. 근데 네. 그 안에서 그냥 소부장 관련된
사업을 영위할 뿐이고 그리고 테스트를 진행할 뿐이지 지금 수주를 받은 적이 없는 기업들도 상당히 많은데 그냥 소부장이라는 이유만으로는 매수하시는 건 좀 위험할 수 있다. 확실한 고객사와 실적이 찍히는 기업들 위주로 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피터 린치 얘기를 마지막으로 해드리면서 이번 클립을 마무리할게요. 피터 린치 월가의 영웅 아닙니까? 네. 정말 전설의 수익을 내고 전설 속으로 떠난 피터 린치인데 피터 린치가 투자를 딱 해놓고 여름 휴가를 갔대요. 영국에 휴가를 가고 지냈는데 그때가 87년 블랙먼데이였나? 주가가 막 하루에 20% 미국 주가가 지수가 20% 빠졌잖아요.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휴가고 뭐고 그죠? 막 그쵸. 호텔방에서 전화 자기 매니저한테 야 이거 팔고 저거 팔고 막 고민하고 막 그 수습을 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휴가 뭐 남은 휴가를 보냈다든가 돌아왔다든가 한 달 지났더니 원래대로 다 돌아온 거예요.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그죠? 그 기간 동안에 그죠? 네.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게 사실 다른 시장이 무너지면 할 수 없지만 그죠? 그렇죠. 한국의 이 한국 주식 시장의 이 추세, 네, 반도체 이익의 견조함 네. 꺾인 거 없거든요. 말씀한 없습니다. 것처럼 그죠? 네. 네. 예, 그렇다고 뭐 지금 그러면 오늘 빠질 때 삼성전자 하이닉스 사요라고 물어봤을 때는 뭐 글쎄 그죠? 그쵸. 예, 오늘 사라고는 얘기할 수 오늘은 없으나 아니지만, 그죠? 어떻게 네. 보면 조금 이전에 조금 줄여놨다가 다시 좀 살 타이밍을 그러니까 더 단가를 낮추면서 주스를 모아가는 네, 거죠, 그죠? 그렇죠. 네, 반도체는 여전히 가져가야 될 주식으로 생각합니다. 네, 이지은 대표님과 함께 반도체 얘기했어요. 고맙습니다.